윤석열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다 확인하지 않았나요? 대통령 선거 기간 그가 보여준 행태를 기차에서 건너편 자리에 신발 신은 채로 발을 얹은 모습,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선거 캠프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모습, 그보다 더 심각한 수도 없는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 후퇴하는 우리나라 민주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평가할 때 평가 대상인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주관성이 매우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그런 평가는 공정한 평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에 대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의뢰하지 않더라도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는 보통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개의 정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 그 정파들이 정권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두 개의 정파는 국민의힘 계열 정치 세력과 민주당 계열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러하듯이 정권을 잡기 위해 이들 두 집단은 서로가 자신들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지키고 나라의 발전을 이룰 적임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회민주적 요소가 가미된 자유민주체제 헌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위 두 개의 정파들은 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며 자신들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좋든 싫든 저 두 개의 정치 집단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두 정치 집단 중 어느 쪽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나라의 두 정치 집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거나 신뢰할 만한 다른 나라 조사기관의 평가를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일 것입니다. 최근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우리나라 주류 두 정치 집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간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가 그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3월 16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현지 시간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 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보호, 법 앞에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도 지적됐다. 윤석열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다 확인하지 않았나요? 대통령 선거 기간 그가 보여준 행태를 기차에서 건너편 자리에 신발 신은 채로 발을 얹은 모습,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선거 캠프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모습, 그보다 더 심각한 수도 없는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 투표 잘해야 합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비상식적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학습하는 기회라고 위안 삼기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